1957년에 출범해서 60여 년 동안 충북 예술인들의 아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충북예총인데요. 충북예총이 얼마 전에 새 출발을 시작했죠? 네, 맞습니다. 24대 회장을 선임하고 코로나 시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서로 마음을 다잡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요, 충북예총의 수장으로 선출된 김경식 회장과 함께 충북예총의 내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회장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회장 선임되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예술계에 몸을 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 선출의 의미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이번 24대 충북예총 회장직을 수행하게 될 김경식입니다. 저희들이 모두 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인들은 이 시기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 정말 역할들이 상당히 많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의 창의적인 그 활동을 좀 환경을 저희들이 조성해서 도민들에게 인정받고 관에 신뢰받는 그런 우리 충북 예술인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술로 충북 도민들을 하나 되게 하겠다라는 네. 포부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충북예총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근데 보니까 충북예총의 역사가 참 길더라고요. 네. 충북예총은 195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64년 정도의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안에는 지금 10개의 장르, 예술 장르가 있습니다. 이제 건축,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사진, 미술, 연애 등등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10개 도협회와 또 시군예총 10개 시군예총에서 현재 4,246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마침 보은에서 3월 19일 날 보은 예총이 이제 창립하게 돼서 11개 시군에 모두 예총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네. 3월 19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건데, 그럼 지금부터 충북예총의 김경식 호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충북예총의 그림을 그려 나갈지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 예술인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충북예총의 예술가들도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면서요? 네, 충북에 특히 뭐 자영업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만 네. 특히 예술가들은 예술의 현장들이 다 크루스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그 공연이나 전시를 전달하는 매체를 좀 하고 있는데 그 방법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관객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흥미 또 재미와 이런 저희들에게 좋은 사람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좀 해서 그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시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분간 지속되고 또 다른 바이러스도 안심할 수 없는 만큼 예술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비대면 공연, 전시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현재 조금 아쉬움은 현재 있는 공연이나 전시를 그대로 녹화해서 보내주는 기록 방식인데 네. 상당히 좀 그런 것들은 흥미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술인들에 대한 그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 방법,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좀 진행을 해서 촬영 각도라든지 조명 각도라든지 또 편집 방법이라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에 대한 교육들을 좀 양질의 교육을 좀 시켜서 네. 관객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모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문인협회에서 지금 신앙송회를 해야 된다. 네네. 그러면은 그 신앙송하는 것을 어플로 만들어서 특히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이어폰과 같이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 시 한 귀절에 그분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용기를 주는 것들이 우리 예술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예술인들이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수반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대면으로 예술 활동을 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빨리 구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갈수록 문화 생활을 접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 사실 지역 예술인들도 이제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마련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한 의견 혹은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역사는 오래됐지만 충청북도의 164만 도민들이 지역 균형 발전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청주에 집중 인구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선거 공약으로도 내놨었습니다마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권역 부회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에 한 분, 충주에 한 분, 중부 4군에 한 분, 남부 3군에 한 분, 이렇게 네 분의 지역 부회장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충북 예총의 본부 역할을 함으로써 아주 원활한 소통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소외됐던 느낌들을 아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권역별 부회장 제도 이게 신설이 되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시군 예총 회장님들이 이제 본부의 이사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본부의 부회장, 권역 부회장님들이 직접적인 본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아주 그 이사회나 정기 이사회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네. 수시로 생기는 그런 정보를 교류해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늘상 충북 예총의 한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그 정보들을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아마 자긍심이 많이 높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많은 예술인들이요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재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네. 국가의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업을 따오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회장님. 네, 좀 어려움이 예술인들이 참 열악하죠. 예술 환경화 하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국가적인 지원이나 기업의 지원 없이는 네. 자생적으로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충청북도가 1.75%의 그 문화예술 예산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예산이 좀 적은 편이죠. 아마 도에서도 이제 지사님이 2023년도에 이제 2%대의 예산을 상승시킨다고 이렇게 말씀도 있으셔서 상당히 이제 예술인들도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한정돼 있는 그 예산 안에서는 우리가 같이 거기 안에서의 받는다고 해야 되나요?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상 그 그릇이 같은 그릇에서 움직이게 되죠. 그런데 네.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제가 얘기한 것은 국가 공모 TF팀을 좀 만들어서 TF팀. 예술이라든지 또 문체부라든지 또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국가 공모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네. 문화예술과 관련된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게 됨으로써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개파를 넓히는 그래서 지금은 예산에 주어진 예산만 받아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의 파일을 좀 키워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보자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예산의 파일을 좀 키우기 위한 방법 구체적인 거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회장님? 네, 전에 이제 충북문화재단 대표를 기회 좋게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문화예술의 정책에 대한 흐름의 예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네. 또 우리가 이 도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예술가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수혜받는 예술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수혜를 주는 예술인들로 전환하는 순간 저희들에게는 엄청난 예술인들에게 그 활동 범위가 영역이 넓어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저만의 노하우라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과 지금 우리 충북 예총 안에 있는 그 회원들의 젊은 예술가들이 아주 기획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공모 기획단이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으로의 활동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뜩이나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그래서 또 나온 얘기가 이제 예술인들의 복지 문제입니다. 이 복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결국은 예술인들의 그
생태계 조성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술인 활동 증명이라고 이제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실적이 있어야 그걸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시군예총에 이제 머리에 계신 분들은 아직 그런 실적들을 만들지 못해서 이제 인정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네. 예, 그건 1년이나 2년 정도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은 이제 그분들도 이제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파를 파이를 키우면은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확보가 예산 되니까. 범위 내에서 우리의 충청북도만이 갖고 있는 문화 원형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산업으로 문화산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공연과 전시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에 끝나지 않고 그게 문화상품으로서 브랜드화가 됐을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수입으로 창출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늘상 우리는 예술인들은 이런 예산에만 기대하는 또 네. 예산만 기다리는 네. 그런 제한적인 속에서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조금 극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예술인들의 그 생태계는 조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생력을 키우자 이런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근데 또 어느 인터뷰 보니까 몸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복지를 또 많이 강조하셨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저 예총에 나오면서 만들었던 네.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몸의 복지는 정책적으로 너무 잘 돼 있죠. 네. 시각적으로도 많이 띄고 뭐 건강보험이랄지부터 시작해서 생활체육이랄지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늘상 아쉬운 부분은 마음의 복지. 이 마음의 복지가 있어야 사실은 몸의 복지도 근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원동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은 정서적인 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인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면 도움은 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삶의 가치를 또 삶의 그 가치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 역할들을 우리 문화예술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스폰지가 물을 머금듯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역량 강화가 돼서 정말 힘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자기의 힘을 한번 스펀지를 짜게 되면은 네. 거기에 물이 확 나오듯이 그렇게 보이지 않게 배이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의 문화예술의 자양분이 아닌가.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의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네.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의 복지까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얼마 전에 각 전공별 취업 현황 기사를 봤는데 뭐 가장 취업이 안 되는 전공에 미술 같은 이런 예술 관련 전공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순수 예술 관련된 학과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젊은 예술인들이 사라지는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네, 네. 저는 이 인재 양성, 후학 양성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저는 현재 청주대학에 근무도 하고 있고 그렇기 그러시죠. 때문에 젊은 예술가들을 양성을 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심각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계에 위기가 초래한다 이 정도로 저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의 모든 그 평가 방법이 학교도 공부로 다 학업 성적으로 다 평가를 하고 또 대학교 평가도 취업률을 아주 퍼센티지가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순수예술하는 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통계상으로 보는 건 육안상으로 보여지지만 보이지 않는 아까 문화의 마음의 복지를 해주는 분들은 취업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역할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취업률 통계에 잡혀서 그 과를 없앤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 문화예술은 국가에서 또 특히 기업 같은 데서 지원을 해서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런 것들이죠. 그런 어려움을 지금 학교에다가 무거운 짐을 져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폐과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절대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서 그 미래 예술가들을, 차세대 예술가들을 길러내야 된다. 그런 부분과 지금 충북예총도 좀 역삼각형입니다. 회원들 구조가. 네네.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가 많고 젊은이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데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충북예총도 도민들과 향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같이 장기적으로 미래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차세대 예술가 양성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차세대는 역시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술가들의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향유를 하고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인재 양성, 문화예술을 통한 교육을 시킴으로써 그 콘텐츠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계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도민들의 향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교육계통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걸 보고 영향을 받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꼭 전문 예술가만 키우는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서해 그 충북예총 예술제에 나가서 상을 받은 적도 있고 대학교 네. 때 극경연대에 나가서 지금 중앙공원에 없어진 시민극장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게 저를 오늘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충북예총의 여러 가지 계획들 우리 김경식 회장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더 활짝 꽃 피울 날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회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